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탑탑 여의도 타짜 시간입니다. 아니 실망해요. 좀 뭐요? 텐션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좀 옥타브가 네. 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은 좀 텐션이 국가의 떨어지는 또 게 기간이 좋습니다. 끝난 지 얼마 안 네. 돼서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눈치를 챙기셔야 됩니다, 장 소장. 네. 세 분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김상은 정치평론가 세 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장 소장 얼굴 보고 텐션이 떨어졌다 그래서 왜 그런지 잠깐 생각해봤는데 이유가 하나 생각났어요. 왜또 윤태권 실장 기억할 거예요. 옛날에 소고기 내기 했는데 졌는데 아, 그러게요. 아직 1년 아, 남은 언제든지 저 살 수 네. 있습니다. 내기에서 지금 우리 남PD 몰라. 남PD 오기 전에 벌어진 일이기 네. 때문에 네. 선거 결과 맞추기 위해서 처참한 패배를 하실 수 있다 그런데 네.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처참하게 패배를 하셨거든요. 좋아요. 전 뭐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날 자. 잡아요. 이 얘기부터 해보죠. 대통령 취임 6개월. 지지도는 사실 좀 낮죠. 네? 어제 SBS 앞서도 말씀드린 SBS 기준 28.9%인가 30% 아래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타짜 세 분의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들어보고 시작하죠. 우리 윤 실장부터 하실까요? 제가 최근 기자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아요. 네, 많이 6개월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신문에 갖고 나와. 작가님, 윤태권 실장은 이렇게 네, 얘기했다. 작가님한테도 어제 전화를 받고 제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요? 뭐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챙기냐. 100일 챙기고 네. 6개월 챙기고 아, 우리 좀 그냥 살자. 챙기지 말고 네. 뭐 그랬는데 아쉽죠. 아쉬운 게 6개월이라는 건 대통령자 임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러면 12 곱하기 5 하면 60개월이에요. 네. 10%가 지났다는 거죠. 대통령이 맨 처음에 되면은 대한민국은 특히 이제 재선 대통령이 없으니까 다 대통령 처음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조금 뭐 어색하기도 하고 뭐 손발이 안 받기도 하는데 10%가 지나면은 아 이제 딱딱 맞아 떨어진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여전히 안정감이 떨어진다. 저는 뭐 윤 대통령이 보수적이라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의 안정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결국은 지지도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게 뭐 보수한테는 잘 보이고 진보한테는 못 보이고 그것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안정감하고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난 걸로 봐요. 그 얘기 이따 잠시 다시 물어볼게요. 그 원인은 뭔지. 우리 김상현 평론가님. 평가가 중요하죠. 네. 6개월 뭐 연애는 아니지만 따져야 되는 이유는 자꾸 평가를 해줘야 정치가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의 평가는 뭐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체적 난국이다. 경제도 어렵고 한반도 정세도 어렵고 그다음에 정치도 앞으로 희망이 잘 보이지 않고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참 깝깝하다. 국민들도 굉장히 갑갑할 것 같다. 희망이 좀 잘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함께 하려는 모습 이게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영화 제목이 하나 떠오른다면 오만과 편견 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저의 평가는 긍정적이기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장타짜. 수치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치는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서 지난 7일 8일 전국 유권자 1,600명 대상으로 응답을 얻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네.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다 읽으셨어요. 네. 저는 세 가지 수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도층에서 25.4%만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중도층에서 70% 넘게 윤석열 정권 잘못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앞으로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중도에서 이렇게 평가하네. 네. 네. 각 뭐 민주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 다 뭐 강력하게 결집해서 지지를 하겠죠. 2024년 네. 총선에. 소위 말하는 굳은 자고 거기는. 네. 네. 근데 중도층에서 7대 3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 선거 못 이겨요. 이 부분을 정말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예.
대통령에게 안 좋은 수치는 뭐냐면요. 현재 지지율이 낮지만 네. 더 안 좋은 거는 앞으로도 잘못할 것 같아요가 58.1%예요. 국민의 60%가 기대와 희망을 접었다라는 거예요. 김상희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그 수치가 바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사 대응 잘했어 못했어라고 했는데 어제 그저께 김대기 비서실장은 우리 국정상황실 정말 일 처리 잘했어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참사 대응 부적절하다가 69.1%예요. 국민의 70%가 이번 참사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분, 네. 최소한 사의 표명이라도 하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어떤 공직자도 없어요. 대통령 경찰 잘못이야, 경찰 혁신해야 돼 이런 얘기만 하고 계시고요. 예. 민심과 다른 얘기들과 다른 결정들을 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앞서로 잠시 돌아와서 그 원인을 좀 짚어보는 건데 평가를 해주셨고 윤타짜 그 얘기 있잖아요. 안정감과 신뢰도가 부족하다. 네. 근데 사실 진짜 한 10% 했으면은 이제 내가 해보니까 이제 대충 알 것 같아. 뭐 이런 그렇죠? 게 생길 수 그렇게 해야 있거든요.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 안정감이 부족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뭐 큰 깃발 한미 동맹을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더 강화해야 된다.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건 이제 그만이다.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물론 야당 지지층이나 진보 지지층 반대하지만은 큰 틀에 봐서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는 뭐 논쟁이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작아요. 그런 대선 거에서. 때부터 그거를 그렇죠. 걸고 당선된 평가받고 거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알고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일을 뭐 제대로 잘할까? 말 실수를 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한 두 가지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게 뭐 대통령실에서 앞서 뭐 뒤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결국 질문이 이거죠. 이상민 장관 경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 인사를 되게 싫어한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과거에도 비슷한 이야기 나왔던 게 뭐 일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 저 되게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요.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참사가 벌어졌으니까. 네. 그 국면 전환이 나쁜 건가? 정치적 고려가 나쁜 건가?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라든지 국면 전환이라든지 이런 개념이라는 단어를 나쁜 것으로 여기는 태도. 여의도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여의도 시각이 아니라 서초동 시각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거 여의도냐 서초동 뭐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아니, 왜냐면 뭐 워싱턴 DC 시각으로 봐도 그렇고 아니, 제 얘기는 런던 뭐 동경 시각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왜냐면 서초동 법조인들이나 검찰이나 법원이 법조인들 시각으로 보면 뭐 정치적 고려, 뭐 국명 전환 이런 거는 안 맞는 근데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서초동 사람들도 그 잘 하던데.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봐요. 국면 전환이라는 게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1차적인 수습은 끝난 거잖아요. 1차적인 수습이랑 직접적인 것들. 뭐 여기 실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끝난 거고 이제 조사, 수사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단계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개혁, 쇄신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조사, 수사 다 끝나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면 전환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정감 얘기하셔서 또 나오는 얘기인데 네. 자꾸 이제 실수가 많은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어제 뭐 김은혜 홍보석이 뭐 약간 울먹거리겠지만 웃기고 있네. 이거 해프닝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근본적 문제가 있는 건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엄중하잖아요. 이 엄중한 상황에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관심도 없고 기본적인 인식이 뭐 엄중함하고는 거리가 멀고 태도도 엄중함하고는 거리가 멀고 이렇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닐까. 그래서 또 이게 반복되는데 이걸 또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면 이거는 기본 자세, 정신 상태
이거 자체가 지금 좀 잘못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검찰 출신들이 중심이 된 정권이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좀 이해하기가 쉬울래나? 그러니까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유가 뭐죠? 정당방위 긴급避難, 정당방위 피해자 승낙. 공익성이 크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죠? 예. 그 죄에 비해서 그거를 상쇄하고도 훨씬 남을 만큼의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이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치가 그런 거예요.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를 해야 된다. 정치에서 공익에 큰 이익이 있으면 압수수색도 좀 시기 조절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사 만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범죄자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범죄와 무관한 국민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공익이 엄청 크다면 수사의 부분은 어느 정도 공익을 감안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자, 장타자. 이 웃기고 있네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야당은 지금 뭐 국회 모독죄로 고발한다. 뭐 무슨 저 보니까 뭐 파면 뭐 얘기 뭐 나오고 막 이러던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대통령이?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거듭 죄송하다고 밝히긴 했어요. 네, 울먹이면서. 또 울먹울먹도 했죠. 저는 처음에는 네. 야 이건 경질해야 된다. 어. 이건 정말 잘못됐다. 아니면 본인들이 최소한 사의라도 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김은혜 수석이 아주 절실하게 진짜로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몇 번씩이나 하고 네. 그런 것을 보면 일단 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만약에 저희가 진짜요 사적인 대화 했는데 저희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적인 대화는 저희가 밝힐 이유는 없어요. 계속 이 입장을 견제해 나갔으면 반성하지 않는 공직자 당연히 경질하고 사표를 받아야 되는데 네. 반성하니까 한 번 더 기회 주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대통령실에 자꾸 이런 잔실수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게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이 국회나 정치권을 보는 관점과 눈이 네.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예우를 갖추고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전반적인 인식이 참모들에게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저는 이 대통령께서 정치인이 빨리 되셔야 되는데 제가 보면 정치의 유용성이나 어떤 정치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 국정 운영도 일종의 정치인데 이 국정 운영을 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란 게 김은혜 수석하고 강승규 수석이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서초동 출신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그렇죠. 정치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더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장성철 선배 말씀처럼 거기엔 동의해요. 정말 잘못했는데 근데 좀 약간 이벤트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벤트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 강하게 질책하면 공개적으로 질책하면서 재발 방지를 이제 뭐 지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앞서도 저희가 그 성일종 의원에게 좀 물어봤는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거 윤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 세 분 중에서 기자를 하신 분이니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친윤계 의원들한테 주말에 전화해서 왜 민주당의 공세에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냐. 뭐 김은혜 홍보수석, 뭐 주호영 저 운영 원내대표가 비대위 원내대표가 퇴장가 시키고 그래. 그러고 막 화냈다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뭐 김대기 실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면서요. 네. 아니, 성일종 정책위장도 나는 그 보도 사실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뭐 취재를 해보고 취재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전공이지만은 취재를 해보고 조금 물어보니까 글쎄 막 그러는데 또 언론의 생리를 보면은 약간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핵심 관계자는 아닌데 좀 이거 불려서 핵심 관계자다라고 이제 썼을 수는 있지만은 언론 생리상 제 생각에는 뭐 지어내서 쓰기 했겠냐 누군가한테 뭐 들어서 썼겠지. 근데 그 들은 게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돌아다닌 건데 저는 근데 그 말은 하고 싶어요. 제가 어제 누군가한테 주호영 원내대표는 역시 이제 똑똑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쫓아낸 그 퇴장하세요라고 한 게 잘한 거다.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국정조사도 못 받는다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크레딧을 쌓아서 네.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부터 사사건건 이제 야당이 말하는 건 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에이 조영 또 저러네 라고 먹히는 거예요. 거기서 미안하다잖아요. 뭘 퇴장시켜요? 이러면 그렇죠. 더 큰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친다? 이제 정치적 고려라든지 판단 같은 거는 역시 할 건 해야지 또 할 건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근데 저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게 네. 퇴장시킨 거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은혜, 강승규 두 수석을 도와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정말 도와준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다가 퇴장시키지 않고 냅두면은 계속 계속 야당 혼날 의원들한테 거예요. 계속 혼날 거거든요. 어.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이미지도 받고 네. 강승규, 김은혜 수석도 맞아요. 도와주고 네. 그래서 참 역시 노련한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그런데 그런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역정을 냈다라는 그 보도, 대통령 그 보도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취재해 봤어요? 아니 그 쓴 기자가 저랑 잘 아는 기자라서 해봤는데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맞대요. 그러지 그 뭐 기자는? 본인이 썼는데 그거 뭐 틀렸다고 그러겠냐고요. 소리다 하겠지. 아니 근데 네. 우리 윤 실장도 기자 출신이지만 그 정도의 무게 있는 기사를 그냥 쓸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워딩이 아까 제가 구체적이더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듣긴 들었을 건데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취재원 들었을 때 에이 이 사람이 무슨 핵관이야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취재원도 들었죠. 밝히지 않아도. 취재원도 핵관이에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뭐 얘기하겠습니까 기자가? 아니 그 사적으로는 얘기했을 혹시 몰라서. 그러면 당에다가 혹시 확인해 봤어요? 이런 아니요, 일이 그건 있었는지? 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대통령실은요? 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대통령이 의원하고 통화했는데 대통령실에 연락해봤자 아, 어떻게 그렇구나. 하냐고요 참모들이. 모르지.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죠. MBC 요번에 동남아 갈 때 전용기 안 태운다면서요. 대통령실에서. 자, 또 기자 출신 윤태곤 실장. 아 잘못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이제 관계자가 네. 그 MBC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유 뭐 별로 할 말 없어요라고 해서 취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제안하는 거는 네. 사람이니까 공식적인 이제 보도 자료는 주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비행기를 안 태운다? 이건 징계도 아니고 네. 약간 협량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강요적이지 어디 않죠. 거기서 이제 뭐 엠바고를 깼다라든지 비도덕적 행위를 하면 징계를 내릴 수는 있어요. 기자단 자체에서. 네.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논쟁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어떤 공식적인 건데 비행기를 안 태운다라는 거는 이상해. 예. 밥 근데- 먹지 마. 뭐 이런 거. 근데 대통령실 얘기 보니까 뭐 이번에 바이든 그것도 바이든 날림 아니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고. 그거는 그대로 대응을 할 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대로. 근데 비행기를 안 태워준다는 뭐예요? 그게? 근데 그 김건희 여사 저 대역 안 한 거 그것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잘못한 건 그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뭐 밥 먹지 마.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4부에 들어올게요. 그 장 소장. 네. 저 취재 안 하죠. 공부 업무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정탁- 대변실에 정탁자. 있었죠. 네. 근데 내가 대통령실하고 빙의하고 해본 거예요. 네. 악연이 많잖아 MBC랑. 네. 왜냐면은 뭐 예전에 뭐 검언유착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네. 검언유착 때부터 시작해서 총장 때 대선 후보 때 막 스트레이트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녹취록 공개. 그다음에 이번에 뭐 바이든 날리면 뭐 대통령실 발은 자막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거기다가 뭐 김건희 여사 대역 안 쓰고 그냥 마치 여사가 생으로 출연한 것처럼 PD 수첩 나오고. 그럼 MBC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대통령실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당연히 할 수 있고 편파, 왜곡, 조작 보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거는 그대로 다른 조치를 취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결코 결코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윤태곤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뭐 저는 남의 입을 빌려서 본인은 생각을 이게 돌려서 얘기하는 이거 뭐 왠지 안전판을 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 뛰어난 스킬입니다. 오히려 네. 좀 MBC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탄압받는 이미지. 정당에서요. 네. 정당과 관련된 뭐 원치 않는 그리고 네. 잘못된 네. 기사를 쓰면은요 정당에서는 3개월간 예를 들면 A 언론사 출입 정지 네. 이런 적이 예전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모습 보이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좀 아쉽습니다. 네, 우리가 국가라는 걸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네이션 빌딩이라고 우리가 하는 네. 그게 왜 있는 거냐면 사적 감정에 의해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감정적인 조치다. 참 어른스럽지 못하고 굉장히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요건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뭐 이름, 얼굴, 프로필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건데 문진석 의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됐어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이름은 갑자기 무슨 희였는데 이연희 맞나요? 네, 어쨌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조용원이 보냈다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 이제 나왔어요. 저 조간신문에. 텔레그램 메시지 어떤 형태로든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추모 공간을 마련해서 이건 당 차원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선을 그었어요. 누가?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아닌데요.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게 그저께까지 버전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는가. 진실은 침몰되지 않는다는 얘기에 촉구를 들고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거 당 차원에서 공개하겠다는 거죠. 물론 어제 이재명 대표 얘기는 유족이 반대하지 않는 한이라고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네. 당 차원에서 이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단서가 중요해. 네. 만약에 그 중요해요. 단서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네. 있죠. 네.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 문진석 의원이 받았을 때 오영원 대변인이 절대 아니다. 뭐 우리는 이런 이야기 꺼낸 적도 없다라고 했다가 그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 발언이라는 게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 되게 긍정적인 거고 뭐 반대하지 않나 뭐 한다라고 하면은 더 한다라는 뜻인데 그리고 어젯밤에 그 더 탐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부는 유튜버라고 하고 일부는 언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거 청담도 카페로 네. 보도했던 그 더 탐사. 그 더 탐사에서 저기 이제 어디 신부님한테 네. 넘겼다. 우리가 어? 명단에 넘겼다. 신부님한테 더 네. 탐사가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가 봐요. 네. 라고 이제 밝히더라고요. 어젯밤에. 예. 그 신부님은 이제 옛날에 이제 정의구현 사재단 아. 했던 이제 그 신부님 그 유명하신 분. 그러면은 이게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신부님들이 밝히는 형식을 취하고 민주당은 뭐 우리가 한 거 아닌데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게 다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저기들이 안 한다는데 본인들이 유족들이? 제가 저도 이제 기자들한테 조금 들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제 또 뭐 관계자도 만났는데 관계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아는 사람이 두 분이 계신데 피해자가 한 명은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한 명의 유족은 일체 우리에 대해 가지고는 언급도 하지 마라. 뭐 나이라든지 이것도 하지 마라라고 하더라. 그런 상황인데 뭐 원하는 사람만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럼 뭐 150 뭐 몇 명 중에서 100명은 원하셨으니까 100명만 하겠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건 정말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무 시장의 언급에 대해서. 아니 뭐 저는 거의 뭐 동의해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희생자 중심, 네. 그다음에 희생자의 유가족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된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희생자 유가족 분들의 뜻을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유가족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고 단서라고 그게 말씀하셨어요. 단서이자 전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네. 사실은 제가 유가족이라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원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거고. 네, 그럼 만약에 근데 그러나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은 그런 식으로 드리는 이유가 유가족이 또 원한다면 만약에 원한다면 그건 또 제가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거는 원해도 민주당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네. 더더욱 아니에요. 민주당이 만약에 먼저 원한다 하더라도 아니,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이러는 거는 좀 부적절해 보여요. 자, 그러니까 하더라도 유족들이 원하더라도 본인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도와주는 예를 역할을 들면 할 수 있지만 주도를 하려고 들면 오해를 받기 십상이죠.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네. 정치권은 이 논란에서 빠져라. 뭘 요구하거나 뭘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근데 두 번째. 이게 뭐 옛날엔 그랬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다
다 누구 신문 기사에다가 아. 범죄 피해자 주소까지 다 썼어요. 뭐 어느 동 몇 번지 뭐 이런 옛날에 것까지. 나 어릴 때인가 무슨 비행기 사고 났을 때 희생자 이름이랑 나이 쫙 속보로 나오던 걸 보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예전에. 이제 옛날이니까 예. 그랬던 거예요. 예. 저기 장수장. 근데 지금 장타짜 윤타짜 김타짜자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이거를 왜 자꾸 얘기를 할까? 왜냐면 처음에 텔레그램 메시지도 그냥 일개 그냥 초선 의원한테 주변 지인이 문자 보낸 게 아니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략기획위원장한테 보낸 문자고 당대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참사의 여러 가지 문제를 길게 끌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단이 공개되면은 다른 쪽에 가서 또 위로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민병 같은 데서 이런 예입니다. 예예요. 뭐 우리가 여러분들의 좀 원한을 법적으로 좀 대응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유가족 단체가 또 구성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 참사 분위기를 길게 끌어가고 싶지 않은데 길게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슬픔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읽혀지는 거라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김타자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이런 식의 비판이 있을 거라는 거는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민주당의 핵심 브레인 다 아실 거잖아요. 만약에 김타짜가 민주당 핵심 브레인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은 만약에 잘못하면 이거 윤타짜랑 장타짜 얘기한 대로 비판 받을 수 있겠는데요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 그 생각 못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할 때 항상 그 이해관계자들을 먼저 탐문 내지는 그 취재를 해요. 그게 저는 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런 거 없이 제안할 일은 저는 없고요. 저는 김타짜 당연히 안 하실 건데 일하는 스타일이 그렇지 않고.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외부의 비판이 있어.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정치에 이용한다고 굉장히 비판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역풍 볼 그게 수도 이제 있는 건데 라는 얘기들을. 자기 이해에 함몰됐을 때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나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유가 사실은 이런 데서 조금씩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면 사실은 야당한테는 이 국면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국면이에요.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지지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가 높아지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게 오히려 활로가 모색되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당이 근데 더 커지고 예.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함으로써 우리 윤태곤 실장께서 잘 쓰시는 반사신공이 너무 잘 통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뭐만 얘기하면 뭐 정부나 국민의힘에서는 반사 이러면 되는 이거 국면인 거예요. 사법 리스크 막으려고 이러는 거지 이렇게. 뭐 판교 때는 어땠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판교 때.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국정조사 얘기 잠깐 해볼게요. 국정조사 세 분 의견 좀 물어보죠. 지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치가 않다. 왜냐하면 경찰의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만약에 특수본 수사가 사안을 그리고 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미진한 수사 결과 또 누구를 보호하는 듯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그때서는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해야 되는데 한창 지금 경찰서가 진행 중인데 국정조사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조사는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여러 사건의 원인을 밝힐 수가 없다. 어렵다. 그리고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경찰 수사를 조금이라도 좀 시켜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근데 사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돼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뭐 합동수사본부든 뭐든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자니까 지금은 아니다는 말씀. 지금은 조금 이런. 앞서 성일종 정치의장하고 동일한 의견이신 거고. 저는 뭐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수사는요. 대부분 현장에서 형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수사니까. 정책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를 왜 예방하지 못했느냐 등등. 그다음에 국가의 시스템이 행정이 잘 작동했느냐 작동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보는 건 국조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근데 마치 지금 수사만 강조하면 뭐가 되냐면 현장만 응징하고 이게 국가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이거를 뭐랄까 규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 저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이유인데 수사라는 거는 잘못한 걸 찾는 거잖아요. 네. 국정조사는 잘하지 못한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요거 오묘하지만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네. 잘하지 우리가 못한 이제 거. 혼내는 거는 뭐 고의로 잘못한 거는 혼을 내는 거고, 근데 뭐 잘하지 못한 거에서 뭐 어쩔 수 있냐. 그러니까 처벌은 안 받는 건데 처벌의 영역이 아닌. 그러니까 국정조사도 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 두 번째는 뭐 국회가 뭐 잘하겠어. 뭐 국회가 뭘 한다고 그래라는 게 이제 반대 논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못하건 잘하건 간에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입법부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못하면은 그 못하는 대로 국회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입법부는 관여하고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 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한 내용을 보니까 참사 원인에 뭐 관저가 한남동으로 이전해서 뭐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원인을 예를 들어 마약 수사에 뭐 사람이 많이 투입해서 참사가 일어났다 이런 식의 원인을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근데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빼면 되잖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 아 그리고 그런 건 협상에서 빼기도 하고 논쟁 속에서 국민에게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 돼요. 아, 왜냐하면 오히려? 네. 지금 만약에 과도하게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런다? 네. 그러면은 다음 총선에서 제가 볼 땐 이 좋은 지금 상황을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 수혜를 입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수준을 너무 믿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그리고 국정조사를 그동안 회피하기 위해서 늘상 여당이 써왔던 말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야가 바뀌었을 때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과연 국민의힘에게 앞으로 국민의 어떤 지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저 경비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경비 때문에 제대로 기동대가 투입되지 못했어. 뭐 마약 수사 때문에 네, 뭐 그것 이런 때문에 거. 못했어. 라고 야당이 주장하잖아요. 여당은 아니야라고 그러고 네. 있고. 그럼 네. 국정조사 같은 걸 통해서 네. 아닌 것을 여당이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의견이 바뀌셨어요? 지금 5분 사이에? 아니 저는 국정조사 필요하다니까요. 필요한데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다. 아니. 지금은 조금 보자라는 거지. 뭐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 네. 말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네.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았어라는 것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당이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 뜻이구나. 자칫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마침표를 잘 끊지 못하면 네. 길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길게 뭐 정말. 세월호 참사하고 이제 뭐 비교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두 번째 참사 특히 이제 야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야당한테도 저는 거꾸로 보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은 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얼마 전에 특검한 거 아세요? 아 했었어요. 그러니까. 끝났잖아요, 근데 특검. 네. 특검에서 뭐가 나왔는지 뭘 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뭐 다 사참위 해가지고도 뭐 결론 못 내고 그 사참위도 주로 야당 현 야당 전 여당의 이제 주도로 해가지고도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결론 못 내고 특검도 결국 결론 안 나는데 뭐라도 해봐라고 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국조라든지 이런 조치에 대해 가지고도 좀 반발 여론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야당도 이제 잘 알고 추진을 하시죠. 지금 윤태권 실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 이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참위하고 특검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 제대로 안 되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국회에서 일할 때 사참위 조사관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관심이 떨어졌죠. 네? 원래 없었던 건 아니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사참이면은 굉장히 이게 명분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힘도 그래서 실어준 네, 거고. 힘을 실어주고. 근데도 그때 조사관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처들한테 자료 요구를 하면은 자료를 안 준대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그 조사관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방향성 같은 거를 뭐 고의 침몰, 잠수함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잡아놓고 하니까 안 되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제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죠. 저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하고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가 어제 비공개 면담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뭐라고 브리핑했냐? 김의겸 대변인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되도 대화 채널이 있어서 잘 됐다. 뭐 이렇게 페르난데스 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비공개로 얘기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대변인이. 그랬더니 이 페르난데스 대사하고 EU 대사관이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한 적도 비교해 발언한 적도 없다. 발언이 왜곡 인용돼 유감이다라고 공식 항의하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과거와 현 정부의 대응을 비교하는 대화는 없었다. 그러니까 발언이 본인이 왜곡한 거 잘못 전달한 걸 사실상 시인한 건데 이걸 기자회견 줬잖아요. 이거 전 아니, 처음에 그래, 보고 어떻게 되게 이상하게 해석해야 돼? 생각했어요. 아니 외교관이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 절대로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외교관들이. 이상하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본 대화가 끝나고 약간 사적인 이런 앞뒤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친윤 의원을 전화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 그래도 이게 약간 부풀린 건 있더라도 없는 이야기를 또 기자 출신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낸 분이 했을 리는 없을 건데 되게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났네요. 그런 적 없다고? 뭐라고 봐야 돼? 무책임한 외교 참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김의겸 의원이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그냥 얘기한 거다. 이분은 메신저로서 대변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대변인에서 빨리 경질해라.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사절에 이런 비공개 발언까지 왜곡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 저는 메신저로서 자, 근데 결과는 지금 잘못 얘기한 걸 본인이 인정했어요. 이건 실수입니까? 의도입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이익과 진영 논리에 함몰이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외의 어떤 객관적인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자기 진영의 이야기만 들리고 그쪽으로만 편향된 생각으로 계속 그 강화가 되고 이러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분을 지금 당직의 자리에 지금 올려놓으면 이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직에 계시기에는 지금 상태가 너무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종근 실장은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니, 본인이 인정하고 저는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같아요. 요즘 참 이런 분들이 많은데 다 좋아해. 자기 지지층도 좋아하고 반대층도 좋아해. 중도는 안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요즘 보면은 이쪽 저쪽에 다 잘한다 이러고 서로 박수 치는 거예요. 네, 서로 다 표가 굴러 들어오네 막 이러고 있구나. 근데 너만 가만히 믿는다. 네, 그렇죠. 너 믿는다죠. 서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블랙 코미디로 끝났다.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윤타짜, 김타짜, 장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